그날 5월의 서울 하늘은 맑고 눈부셨지만 권지훈에게는 흐릿한 막처럼 느껴졌다. 도로는 수천 대의 차들이 뒤얽혀 혼란스러운 교향곡처럼 삑삑거리는 경적 소리로 가득했다. 낡은 세단에 앉아있던 지훈은 운전대를 꽉 쥐고 계기판의 시계에 시선을 고정했다. 시간이 1분씩 지나갈 때마다 초침은 이미 바닥난 그의 인내심을 깎아내는 칼날 같았다. 뒷좌석에 앉은 그의 어린 아들 민주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동요에 맞춰 천진난만하게 몸을 흔들고 있었지만 지훈의 초조함은 이미 극의 달에 있었다. 아빠 거의 다 왔어요. 민준이 고개를 기울이며 동그란 눈으로 물었다. 지훈은 뒤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억눌렀다. 밝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무겁게 처졌다. 거의 다 왔어, 아들. 이 구간만 지나면 돼. 그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의 첫 보충 수업 시작 시간보다 벌써 1시간이나 늦은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유수기업 중 하나인 드래곤 라이즈 그룹의 창업자이자 CEO인 지훈은 복잡한 도전 과제들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들을 다루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단순한 것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서울의 교통이었다. 그는 제국을 경영할 수 있었지만 도로 하나를 통제할 수는 없었다. 이 감정은 우스꽝스러웠지만 동시에 쓰라렸다. 룸미러를 들여다보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3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젊고 강직해 보이는 남자. 피곤함이 역력한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적이고 결단력이 넘쳤다. 고급 맞춤 정장은 급하게 움직인 탓에 이미 구겨져 있었다. 이 남자가 한 제국을 손에 넣은 이 남자가 왜 여전히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곳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보낸 곳이었다. 그 아파트는 그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기억의 박물관이었고 그곳에는 고통과 후회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1시간 넘는 씨름 끝에 마침내 지훈의 차가 푸른 구름 유치원 정문 앞에 멈춰 섰다. 민주는 곧바로 차에서 뛰어나왔고 작은 배낭이 어깨 위에서 흔들렸다. 지훈은 죄책감에 무거운 마음으로 급히 뒤를 따랐다. 그는 아들에게 늦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멀리서 한 가늘고 우아한 실루엣이 유치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긴 검은 머리,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가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했다. 선생님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지훈의 등줄기를 타고 갑자기 전율이 흘렀다. 그는 6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묘하면서도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민주는 이미 선생님의 다리를 껴안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다정하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선생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책망하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뒤돌아보자 지훈은 거의 얼어붙을 뻔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한 박자 크게 뛰었고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얼굴, 그 이목구비, 그 미소, 그 눈빛은 모두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는 바로 그의 첫사랑이었던 채원이었다. 6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시절처럼 아름답고 순수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차가움이었고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훈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 목에 걸린 듯이 잠겨 있었다. 채원은 그를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 다시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약속을 안 지키셨네. 지훈은 당황하고 무력했다. 안녕하세요, 채원 선생님. 그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다시 말했다.
저는 민준이 아빠 권지훈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교통체증이 정말 심했네요. 채원은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권지훈 씨, 1시간 내내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감지했다. 아이는 채원의 손을 잡았다. 채원 선생님, 우리 아빠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우리 아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채원은 민준을 내려다보며 눈빛을 부드럽게 풀었다. 알아, 민준아. 하지만 나 아빠는 선생님에게 약속했잖아. 지우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채원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채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6년이나 흘렀는데 모든 것이 변해야죠. 당신은 잘 사나 보네요. 이제 한 아이의 아빠가 됐으니. 그녀의 말은 지훈의 심장에 칼을 꽂는 듯 했다. 그녀는 그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친아들이고 자신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입양아이고 자신이 여전히 독신이며 그의 마음은 항상 그녀를 향해 있었다고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그의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나요? 헤어지고 나서도 채원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드래곤 라이즈 그룹의 성공한 CEO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그 기사에는 그가 여전히 서울 시내의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거기 살고 있어. 그럼 당신은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네요. 채원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했잖아요. 지우는 고통스러웠다. 채원아, 나 노력했어. 채원은 실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노력, 당신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채원아, 나. 지우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에 가로막혔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지훈 씨.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채원의 아픔은 지훈의 심장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여 이상 견딜 수 없어. 지우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채원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채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성공한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지훈. 지훈은 침묵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나에게 약속했잖아요, 지훈 씨.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채원은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채원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뒷걸음질 쳤다. 나한테 손대지 마요.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지훈은 멈춰서서 고통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채원아, 나 너에게 상처 주지 않았어. 당신은 나에게 상처 줬어요.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지훈. 나는 너에게 상처 주지 않았어. 채원아. 나는 너에게 상처 주지 않았어. 지훈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에게 상처 주지 않았어. 채원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너에게 상처 주지 않았어.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에게 상처 주지 않았어. 당신은 내게 상처 줬어요.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지훈. 지훈은 무력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채원은 뒤돌아섰고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라갔다. 채원 선생님,
우리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채원은 몸을 숙여 민준을 안아주었다. 알아? 하지만 네 아빠는 선생님에게 상처를 줬단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았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오직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안고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밤이 되자 지우는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이 아파트의 모든 것이 채원과의 추억이었다. 벽에 걸린 그림창과 옆에 작은 테이블, 심지어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기마저도 그에게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민주는 아빠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다가와 그를 껴안았다. 아빠 많이 슬퍼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민준을 품에 안았다. 아니, 아빠는 슬프지 않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아빠 채원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민준은 말했다. 아빠 선생님이랑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지우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아들에게 채원 선생님이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방의 모든 것이 채원과의 추억이었다. 이 침대 그는 그녀와 함께 누워 있었다. 이 옷장 그는 그녀의 옷을 보관했었다. 모든 것이 추억이었다. 예상치 못한 전화가 낯선 번호로 걸려왔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지훈 씨, 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러웠지만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잘 지내세요? 지훈은 침묵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어요. 미안해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채원아. 나 이해해. 당신이 준 팔찌를 찾았어요. 채원은 말했다. 다시 가져가실래요? 그 팔찌는 내 거야. 지우는 말했다. 나에게 필요 없어. 아니요, 당신 거예요. 채원은 말했다. 다시 가져가세요. 지우는 침묵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유치원으로 오세요. 돌려드릴게요. 채원은 말했다. 당신에게 상처 줘서 미안해요. 지우는 전화를 끊었고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았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오직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안고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6년 전 모든 것이 아직 순수하고 빛나던 시절. 서울의 북적이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옥탑방은 권지훈과 차채원의 둘만의 아늑한 안식처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 그들은 서로의 미래를 함께 꿈꿨다. 지훈은 이름 없는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발버둥 쳤고, 채원은 항상 그의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물질적인 풍요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진심 어린 미소와 깊은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지우는 퇴근길에 작은 액세서리 가게를 들렀다. 그의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진열된 수많은 팔찌 중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섬세하게 꼬인 은실로 만들어진 팔찌였다. 두 개의 실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인의 설명에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샀다. 그는 이 팔찌가 자신과 채원의 운명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그날 밤 채원은 지훈이 가져온 팔찌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지훈 씨, 너무 예뻐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감동한 기색이었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며 말했다. 채원아, 이 팔찌처럼 우리도 영원히 함께하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선물할게.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을 꼭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과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채원은 지훈을 그녀의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어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 궁금해했고, 채원은 지훈의 훌륭한 인성과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지훈은 그녀의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했지만 채원은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지훈 씨,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아해 주실 거예요. 채원의 말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약속 당일 지훈은 생애 처음으로 가장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채원의 집을 찾아갔다. 그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채원의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지만 그의 옷차림과 손에 들린 소박한 선물들을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계산이 엿보였다. 그래, 채원이가 하도 칭찬해서 궁금했는데 자네가 지훈이군. 그녀는 따뜻한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이 안 깨나. 우리 딸과 언제 결혼할 건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훈은 당황했다. 채원이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상황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채원의 어머니는 대화 내내 그에게 그의 수입 부모님의 직업 그리고 결혼 준비에 대해 물었다. 지훈은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성공하여 채원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겉으로는 그들의 사랑을 지지하는 척했지만 채원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딸을 위한 시험이 시작되었다. 지훈이 돌아간 후 그녀는 채원을 따로 불러 말했다. 지훈이 참 괜찮은 아이더라. 성격도 좋고. 채원은 엄마의 말에 기뻐하며 안심했다. 다음날 채원 어머니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감사와 함께 빨간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지훈이 자네 마음이 기특해서 주는 거야. 부족하지만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지훈은 봉투를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사위 될 사람이 이 정도 성의도 마다하면 되겠나.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딸을 향한 내 마음이야. 지훈은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이 그녀의 무서운 시험의 일부라는 것을. 그녀는 봉투에 200만 원을 넣고 채원에게는 봉투 안에 60만 원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채원에게 지훈에게 봉투를 건네고 나중에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만약 지훈이가 60만 원이라고 대답하면 그는 돈에 욕심이 없는 정직한 아이인 거지. 하지만 만약 200만 원이라고 말하면 그는 우리 돈을 노리는 아이인 거지. 채원은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 물었다. 지훈 씨, 엄마가 준 빨간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었어요. 지훈은 채원의 물음에 의아해했다. 그는 그 돈을 세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돈의 액수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채원아, 그거 60만 원이었나?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 지훈은 정직하게 대답했지만 채원의 귀에는 그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다. 엄마는 분명 60만 원이라고 말했는데 지훈은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돈에 욕심이 있는 것이라고 오해했다. 지훈 씨 엄마는 60만 원을 넣었다고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채원아, 무슨 말이야. 나는 60만 원을 받았어. 엄마가 봉투를 주시면서
60만 원이라고 했잖아. 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거짓말로 들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채원은 지훈의 말에 화가 났다. 지훈 씨, 솔직하게 말해요. 엄마가 200만 원을 넣었다고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지훈은 채원의 말에 분노했다. 채원아, 무슨 말이야. 나는 60만 원을 받았어.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들의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싸움은 그들의 관계를 서서히 파괴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오해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들의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채원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채원을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병실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 채원 어머니가 나타나 채원을 데려갔다. 지훈 씨, 우리 딸 이제 내가 데려갈게. 당신은 이제 우리 딸에게서 떠나. 당신 같은 가난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 딸 고생만 할 거야. 어머니, 저는 채원이를 사랑합니다. 저는 채원이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지훈은 간절하게 말했다. 사랑으로 밥 먹여 살릴 수 있나? 우리 딸 당신 옆에 있으면 평생 고생만 할 거야. 당신에게는 가진 것도 돈도 집도 없잖아. 우리 딸 당신 옆에 있으면 아프기만 할 거야. 그녀는 지훈의 심장에 칼을 꽂는 듯한 말을 퍼부었다. 당신이 채원이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보내줘야 해.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아프잖아. 그녀는 지훈에게 협박했다. 자네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 우리 건물에 있는 거 알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문 닫게 만들 거야. 어떻게 할래? 채원이를 버릴 건가? 아니면 부모님을 망하게 할 건가?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채원이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망하게 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채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머니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랑하는 채원이를 버리는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기로 결정했다. 채원아, 우리 헤어지자. 그는 차갑게 말했다. 왜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채원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이유는 없어. 그냥 너에게 질렸어. 다른 여자가 생겼어.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떠나야만 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버리는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기로 결정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낡은 아파트는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 창가에 드리워진 옅은 색 커튼, 그리고 오래된 텔레비전 옆에 쌓인 흑백 사진들. 모든 것이 6년 전 채원과의 행복했던 시절 그대로였다. 권지훈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차가운 캔 맥주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정면을 응시했다. 그는 드래곤 라이즈 그룹을 운영하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였지만 이 좁은 공간에만 들어서면 모든 직함과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저 과거에 갇힌 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이 낡은 아파트를 떠나지 못했다. 마치 이 공간을 지키는 것만이 채원과의 추억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야, 너 아직도 여기 살아? 절친한 친구인 이한이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한이는 지훈의 곁에 앉아 그의 손에서 캔을 빼앗고 다른 캔을 건넸다.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집은 여전하네. 넌 정말 이해가 안 가. 달라질 필요가 없어서.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감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한이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채원이 때문이냐?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6년이나 지났어, 지훈아.
그만 과거에 갇혀 살아. 한이는 안타까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이제 새 출발을 해야지.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민준의 이야기에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민준은 그의 삶의 한 줄기 빛이었다.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채원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쳤다. 민준이 채원을 쏙 빼닮은 것을 발견한 순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의 아들은 그가 과거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였다. 그날 이후 지훈은 종종 민준과 함께 유치원을 찾았고 매번 채원과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차가웠다. 하지만 지훈은 그 차가움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보냈던 문자는 여전히 그의 핸드폰에 남아 있었다.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지훈 씨. 그 문자는 그에게 매일 아침 울리는 경고음이었다. 그녀의 슬픔은 곧 그의 고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한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한이는 지훈의 낡은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야, 너 아직도 이 전화기를 써. 최신 폰으로 바꿔. 너 같은 사람이 이런 낡은 폰을 쓰다니 말도 안 돼. 이 전화기에는 채원이가 찍어준 사진들이 있어.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진들을 지울 수 없어. 한이는 한숨을 쉬었다. 넌 정말 답이 없다. 그냥 새 출발을 해. 채원이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나를 잊지 못했어. 나도 그녀를 잊지 못했어.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음. 지훈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훈 씨, 저 채원이에요.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채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쿵쾅거렸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줬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채원아, 무슨 일이야?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잘 지내세요. 그래, 난 잘 지내. 지훈은 말했다. 너는 나도 잘 지내요. 채원은 말했다. 그냥 당신이 궁금했어요.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지훈은 침묵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와의 대답이 없어요. 정말 결혼한 거예요.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어요. 채원아, 난 너에게 상처 주지 않았어. 지훈은 말했다. 난 너를 사랑했어.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채원아, 그게 아니야. 지훈은 말했다. 그건 오해야. 무슨 오해?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어요.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어요. 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채원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줬다. 다음 날 지훈은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의 비서인 김 비서가 그를 맞이했다. 사장님, 중요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지? 송은서 씨입니다. 김 비서는 말했다. 사장님의 옛 친구입니다. 지훈은 놀랐다. 송은서는 채원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채원과의 모든 기억에 함께 있었다. 그녀는 채원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했다. 그녀는 채원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다. 지훈은 은서를 만났다. 은서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지훈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잘 지냈어요. 그래, 난 잘 지내. 지훈은 말했다. 너는? 나도 잘 지내요. 은서는 말했다. 그냥 당신이 궁금했어요. 당신은 채원이를 사랑해요. 지훈은 침묵했다. 그는 은서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지훈 씨, 대답해줘요. 당신은 채원이를 사랑해요. 은서는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은서야,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릴 수 없었다. 지훈 씨, 나를 사랑해줘요. 나를 사랑해줘요. 은서는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해요. 지훈은 은서를 꼭 안아주었다. 은서야, 미안해.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난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의 품에서 울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릴 수 없었다. 지훈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은서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은서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지훈은 말했다.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알겠어요. 당신은 채원이를 사랑해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해요. 지훈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은서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은서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은 은서를 꼭 안아주었다. 은서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의 품에서 울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릴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서울의 햇살은 차갑게 빛났지만 유치원 복도의 공기는 그보다 더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권지훈은 약속 시간에 맞춰 유치원 교무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는 6년 만에 다시 채원을 만날 예정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이 헤어질 때 그가 주었던 팔찌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 팔찌는 그들의 사랑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이별의 아픔이었다. 그는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에게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까? 지훈 씨, 오셨군요. 차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의 뒤에 서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에게 냉담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그를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채원아, 안녕. 지훈은 말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줬다. 그는 그녀를 버렸다. 그는 그녀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지훈 씨, 제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채원은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 팔찌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팔찌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주었던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낡았고 닳아 있었고 찌그러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이별의 아픔이었다.
채원아, 왜 이 팔찌를 돌려주니? 지훈은 물었다. 지훈 씨,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채원은 말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채원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훈 씨,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습니다. 채원아, 그게 아니야. 지훈은 말했다. 그것은 오해야. 무슨 오해?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지훈은 팔찌를 내려다보았다. 채원아, 나는 이 팔찌를 돌려받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했다. 채원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당신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채원아, 그게 아니야.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너를 버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때 유치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장혁이었다. 그는 지훈과 채원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그는 항상 지훈을 질투했고 항상 지훈을 능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성공했다. 그는 대기업의 간부였다. 그는 지훈을 만나고 싶었다. 그는 지훈을 이기고 싶었다. 지훈아, 오랜만이다. 장혁은 말했다. 그는 지훈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너는 여전히 가난하구나. 장혁, 오랜만이다. 지훈은 말했다. 그는 장혁을 보고 웃었다. 너는 여전히 오만하구나. 지훈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장혁은 말했다. 나는 대기업의 간부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성공했어. 그래, 장혁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성공했다.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혁은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가난해. 채원은 장혁을 바라보았다. 장혁 씨, 그만하세요. 지훈 씨는 당신보다 훨씬 더 성공했습니다. 채원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혁은 말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가난해. 장혁 씨, 당신은 오만합니다.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채원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장혁은 말했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장혁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채원은 말했다. 나는 지훈 씨를 사랑합니다. 장혁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장혁아,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장혁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장혁아,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들의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채원은 불안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싸움을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멈출 수 없었다. 장혁은 지훈을 조롱하듯 웃었다. 야, 너 아직도 그 낡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냐?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차 한 대 살 돈이 없나 보네. 그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스쿠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채원이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우리 스쿠터는 느리지만 바람이 잘 통하잖아. 그녀가 했던 말들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장혁 씨, 그만하세요. 채원은 말했다. 그건 지훈 씨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에요. 무슨 의미 가난의 상징인가? 장혁은 비웃었다. 채원아, 너는 이런 남자와 결혼할 수 없어.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나는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 장혁 씨, 나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아요. 채원은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장혁을 비웃고 싶었다. 그는 장혁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싶지 않았다. 장혁 씨, 당신은 오만합니다. 지훈은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혁은 말했다. 나는 대기업의 간부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성공했어. 그래 장혁아, 너는 대기업의 간부야. 지우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성공했다. 장혁은 지훈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장혁아,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혁은 말했다. 나는 대기업의 간부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성공했어. 그래 장혁아, 너는 대기업의 간부야. 지훈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성공했다. 장혁은 지훈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장혁아,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들의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채원은 불안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싸움을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멈출 수 없었다. 장혁 씨, 당신은 오만합니다. 지훈은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혁은 말했다. 나는 대기업의 간부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성공했어. 그래 장혁아, 너는 대기업의 간부야. 지훈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성공했다. 장혁은 지훈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장혁아,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유치원 문 밖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장혁은 승리에 도취된 듯한 얼굴로 지훈을 내려다보며 계속해서 비웃었다. 야, 너 나한테 한 번 이겨본 적 있어. 학생 때도 그랬지. 내가 항상 한 수 위였잖아. 지금도 똑같아. 난 드래곤 라이즈 그룹 간부인데 넌 아직도 이런 허름한 전동 스쿠터나 타고 다니는 신세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지훈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묘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혁아, 네가 이겼다고 착각하는구나.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뭐 착각? 장혁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가진 게 뭐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주제에 채원이라도 차지하겠다는 거야. 꿈깨. 채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장혁 씨, 지훈 씨는 당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장혁은 채원의 말을 비웃으며 지훈을 향해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다. 봐, 채원이도 나를 택할 거야. 누가 더 나은 선택인지 이 세상 모두가 아는데.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장혁 차장을 즉시 해고하십시오. 그는 더 이상 드래곤 라이즈 그룹의 직원이 아닙니다. 장혁은 지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나갔냐?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긴급이라는 글자와 함께 수신자는 드래곤 라이즈 인사팀. 장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전화를 받았다. 예, 차장 장혁입니다. 밤주부장이야. 네 해고요. 무슨 해고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딱딱한 목소리가 장혁의 억지를 끊어냈다. 사장님 지시 사항입니다. 즉시 회사 이메일과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혁은 전화를 끊고 멍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공포로 흔들렸다. 너 뭐 하는 놈이야? 네가 뭔데 나를 해고해? 지훈은 팔찌를 내려놓고 천천히 장혁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대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내 이름은 권지훈, 드래곤 라이즈 그룹의 CEO다. 그의 한마디에 장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노려보았다. 거짓말 마. 드래곤 라이즈 사장님은 베일에 쌓인 분이라고. 너 같은 놈이. 말도 안 돼.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채원의 오랜 친구이자 지훈을 짝사랑했던 송은서였다. 그녀는 유치원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장혁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은 지훈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고 그의 성공을 바랐지만 동시에 그가 너무 성공해서 그녀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했다. 장혁 씨, 그만해요. 지훈 씨는 정말 드래곤 라이즈 사장님이 맞아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혁은 은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사람이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채원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훈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가 드래곤 라이즈 그룹의 사장이라는 사실은 믿을 수 없었다. 은서는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지훈 씨, 제가 당신을 사랑해요. 6년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나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지훈은 은서의 손을 놓아주었다. 은서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릴 수 없었다. 지훈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은서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은서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지훈은 말했다.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의 품에서 울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릴 수 없었다. 지훈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은서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은서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지훈은 말했다.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릴 수 없었다. 지훈 씨,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은서는 말했다. 당신은 내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지훈은 말했다.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훈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은서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은서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은 은서를 꼭 안아주었다. 은서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의 품에서 울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릴 수 없었다. 지훈 씨,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은서는 말했다.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지훈은 말했다.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훈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은서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은서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은 은서를 꼭 안아주었다. 은서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은서는 지훈의 품에서 울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릴 수 없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채원의 어머니는 우아한 잔에 담긴 홍차를 홀짝이며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랐고, 그녀는 그녀의 딸을 위한 최고의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다. 그녀는 채원이 재벌가의 아들과 결혼하기를 바랐고, 그녀는 채원을 위한 최고의 결혼 상대를 찾았다. 그녀는 채원을 사랑했고, 그녀는 채원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채원아, 너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야지. 그녀는 말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좋은 남자들을 많이 소개해 줄게. 그들은 모두 부자이고 성공했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채원은 어머니의 말에 짜증을 냈다. 엄마, 저는 그런 남자들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사랑으로 밥 먹여 살릴 수 있니?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돈은 사랑으로 살 수 없어. 그녀는 말했다. 채원아, 너는 어리석어. 사랑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 하지만 돈은 영원히 남을 수 있어. 채원은 어머니의 말에 분노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지훈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엄마,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지훈 씨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채원은 말했다. 채원의 어머니는 그 말에 놀랐다. 그녀는 채원이 아직도 지훈을 잊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채원을 사랑했다. 그녀는 채원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채원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채원아, 너는 어리석어. 지훈이는 너를 버렸어. 그는 너를 버렸어. 그녀는 말했다. 그는 너를 버렸고 그는 너에게 상처를 줬어. 그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채원은 말했다.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지훈 씨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채원의 어머니는 채원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채원을 사랑했다. 그녀는 채원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채원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채원아, 너는 어리석어. 그는 너를 버렸어. 그녀는 말했다. 그는 너를 버렸고 그는 너에게 상처를 줬어. 그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채원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지훈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엄마,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지훈 씨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채원은 말했다. 채원의 어머니는 그 말에 놀랐다. 그녀는 채원이 아직도 지훈을 잊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채원을 사랑했다. 그녀는 채원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채원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채원아, 너는 어리석어. 지훈이는 너를 버렸어.
그는 너를 버렸어. 그녀는 말했다. 그는 너를 버렸고 그는 너에게 상처를 줬어. 그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채원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지훈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엄마,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지훈 씨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채원은 말했다. 채원의 어머니는 그 말에 놀랐다. 그녀는 채원이 아직도 지훈을 잊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채원을 사랑했다. 그녀는 채원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채원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채원아, 너는 어리석어. 지훈이는 너를 버렸어. 그는 너를 버렸어. 그녀는 말했다. 그는 너를 버렸고 그는 너에게 상처를 줬어. 그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채원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지훈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차채원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조각배 같았다. 그녀의 마음은 어머니의 거짓말과 지훈의 숨겨진 진실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6년간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지훈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지훈을 만나 모든 진실을 듣고 싶었다. 채원은 무작정 지훈이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로 달려갔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지훈은 그 시간 내내 불안함에 휩싸여 있었다. 민준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온 후부터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채원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머니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궁금했고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채원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그는 오래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채원의 집으로 향했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직 채원을 만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버렸다. 지훈은 채원이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달려왔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왔다. 지훈 씨, 그녀는 소리쳤다.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지훈은 스쿠터를 세우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버렸다. 채원아, 미안해.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너를 버렸다.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채원아, 그게 아니야.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너를 버렸다. 지훈은 채원을 데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따뜻한 커피를 시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다.
6년 전 그들의 이별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채원아, 기억나. 네 엄마가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너에게 빨간 봉투를 주셨다고 했잖아. 지우는 말했다.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 기억해.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60만 원이라고 했어요.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채원아, 그게 아니야. 그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 내 엄마는 나를 시험했던 거야. 내가 6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내가 돈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2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내가 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 나는 정직하게 2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어. 하지만 네 엄마는 너에게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어. 채원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저는 엄마 말을 믿었어요. 저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저는 당신을 버렸어요. 채원은 말했다. 채원아, 그게 아니야.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너를 버렸다. 네 엄마는 나를 협박했어. 그녀는 내게 너를 버리라고 말했어.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우리 부모님의 가게를 망하게 할 거라고 말했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잃고 싶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는 너를 버렸다. 채원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그를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채원은 말했다. 지훈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채원아, 미안해. 나는 너를 버렸어. 나는 너에게 상처를 줬어. 지훈 씨, 그게 아니에요.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버렸습니다. 당신은 내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사랑을 증명했다.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이별의 아픔을 씻어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은 다시 사랑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그날 밤은 권지훈과 차채원의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밤이었다. 6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씻겨 내려간 후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지훈의 옥탑방은 더 이상 낡고 초라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들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성지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 채원아, 나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말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제가 당신을 버렸어요. 괜찮아, 채원아.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들의 사랑은 다시 꽃피기 시작했다. 지훈은 채원에게 다시 청혼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채원아, 이 반지는 우리의 사랑의 상징이야. 이 반지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할 거야. 이 반지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할 거야. 채원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은 채원과 함께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의 마음은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제국의 CEO였고 그는 채원의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채원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채원 어머니는 지훈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그가 다시 돌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비웃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멸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지훈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했고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단호했다. 어머니, 저는 채원이를 사랑합니다. 저는 채원이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지훈은 말했다. 저는 채원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채원 어머니는 지훈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지훈 씨, 당신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당신은 채원이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훈은 말했다. 저는 드래곤 라이즈 그룹의 CEO입니다. 채원 어머니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지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했다. 어머니, 저는 채원이를 사랑합니다. 저는 채원이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훈은 말했다. 저는 채원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500억 원의 현금 수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을 위한 지참금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증표였다. 채원 어머니는 봉투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딸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결혼을 반대할 수 없었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채원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채원이를 사랑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결혼을 준비했다.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얻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장혁과 송은서는 그들의 행복을 질투했다. 그들은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고 싶었다. 장혁은 지훈의 약점을 찾았다. 그는 지훈이 채원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훈을 파괴하기 위해 채원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송은서를 이용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는 그녀를 버릴 수 없었다. 장혁은 은서를 만나서 말했다. 은서야, 나는 지훈이를 사랑해. 나는 지훈이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지훈이를 버릴 수 없어.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채원이가 지훈이를 버리게 만들 거야. 나는 채원이가 지훈이를 버리게 만들 거야. 장혁 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은서는 말했다. 지훈 씨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지훈 씨는 채원이를 사랑해요. 그래, 은서야. 지훈이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지훈이는 채원이를 사랑해. 장혁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채원이가 지훈이를 버리게 만들 거야. 나는 채원이가 지훈이를 버리게 만들 거야. 장혁은 은서를 설득했다. 그는 은서에게 지훈을 유혹하라고 말했다. 그는 은서에게 지훈을 안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은서에게 지훈을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했다. 은서는 장혁의 말에 따랐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녀는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지훈을 만났다. 그녀는 지훈을 안아주었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말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은 은서를 꼭 안아주었다. 은서야,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채원이를 사랑해. 그들의 포옹은 장혁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그는 그들의 포옹을 조작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파괴했다. 그는 채원에게 사진을 보냈다. 그는 채원의 마음을 파괴했다. 채원은 사진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지훈을 믿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진은 그가 그녀를 배신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차채원의 손은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다. 화면에 떠 있는 사진은 지훈과 송은서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깨질 듯이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훈을 믿고 싶었지만 사진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랑과 의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지훈은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채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는 채원이 어떤 상태일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지훈 씨, 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 사진, 무슨 뜻이에요? 지훈은 사진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는 채원을 사랑했고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채원아, 그게 아니야. 지훈은 말했다. 그건 오해야. 무슨 오해?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습니다. 채원아, 그게 아니야. 그건 오해야. 지훈은 말했다. 나는 은서와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건 그냥 포옹이었어. 채원은 지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버리고 싶었다. 그때 송은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지훈과 채원 사이에 서서 말했다. 채원아, 지훈 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건 그냥 포옹이었어. 내가 지훈 씨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그리고 지훈 씨는 나를 거절했어. 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채원을 사랑했다. 그녀는 채원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채원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은서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채원은 말했다. 너는 나를 속였어. 너는 나를 배신했어. 채원아, 미안해. 나는 너를 속였다. 나는 너를 배신했다. 은서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지훈 씨를 사랑했다. 나는 지훈 씨를 사랑했다. 그때 장혁이 나타났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은서야, 왜 진실을 말하니? 왜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지 않니? 장혁 씨, 그만하세요. 은서는 말했다.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장혁은 은서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은서를 밀쳐냈다. 그는 채원을 바라보았다. 채원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장혁 씨, 당신은 오만합니다. 채원은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혁은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장혁은 채원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버릴 수 없었다. 지훈은 장혁을 밀쳐냈다. 장혁아, 그녀를 건드리지 마. 장혁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장혁아,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때 경찰이 나타났다. 그들은 장혁을 체포했다. 그는 저항했다. 그는 소리쳤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경찰은 그를 끌고 갔다. 그는 혼자가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훈은 채원을 바라보았다. 채원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채원은 지훈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오해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신뢰에 의해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얻었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채원은 말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채원아, 나도 너를 사랑해. 지훈은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오해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신뢰에 의해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얻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서울의 한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권지훈과 차채원의 결혼식이 열렸다. 그들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6년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오해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신뢰에 의해 더욱 강해졌다. 결혼식장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한이는 들러리로 서서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민주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그들의 결혼 반지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자랑스러움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아빠와 채원 선생님이 결혼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지훈은 채원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은 그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 채원아, 사랑해. 지훈은 말했다.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를 다시 사랑해줘서 고마워. 채원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채원은 말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제가 당신을 버렸어요. 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괜찮아, 채원아.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결혼식이 끝난 후 지훈과 채원은 민준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그들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옥탑방과 그들의 미래가 펼쳐질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결합한 곳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집은 그들의 사랑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오해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신뢰에 의해 더욱 강해졌다. 민준은 거실에서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다. 채원은 민준을 안아주었다. 민준아, 이제부터는 내가 내 엄마야. 민준은 채원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내 엄마. 그는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채원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민준아, 엄마도 너를 사랑해. 채원은 말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오해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신뢰에 의해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얻었다. 그때 채원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지훈과 채원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훈 씨, 채원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너희의 사랑을 파괴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정말 미안하다. 채원과 지훈은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녀를 용서했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채원은 말했다.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저희는 행복합니다. 채원 어머니는 지훈과 채원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그녀는 그들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녀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오해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신뢰에 의해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얻었다.